부유한 사업가가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비행기 1등석에서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수수께끼 같은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태준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산으로 가는 1등석 비행기에 탑승하여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태준은 승무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1등석입니다. 그는 앞쪽 몇 줄에 앉아있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히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인 파크민수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거친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모았습니다. 그는 이 티켓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저축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병든 여동생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승무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자신의 좌석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다고요? 김태준은 거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아마 평생 저축을 다 썼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김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의 CEO, 김태준이었고 유지해야 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김태준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 항공사는 제가 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승무원은 박민수 씨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박민수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챙겨 김태준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김태준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김태준이 몰랐던 것은 그 휴대폰 영상 중 하나가 몇 시간 만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리차드 킹은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되었고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홍보팀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김태준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의 홍보 책임자 서지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온갖 욕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즉시 피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태준은 눈을 굴렸습니다. 곧 잊힐 겁니다. 이런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지혜가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내리게 한 남자요? 그는 박민수입니다. 그는 그의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역 지도자입니다. 그는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커뮤니티 체스트 오브 코리아에 신선한 농산물을 기부하는 작은 농장을 운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김태준은 약간의 걱정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성명서를 작성하세요. 높은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좋게 만들어 보세요. 성명서로는 부족합니다. 서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의 앞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말이죠. 김태준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준비하세요. 일주일 후 김태준의 세련된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가 박민수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으며 그의 시계보다 가치가 낮을 것입니다. 박민수는 현관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시골 풍경 사진 (countryside picture) 속 한 장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김태준은 최선을 다해 사과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와서 말 아끼세요. 김태준 씨. 박민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압니다. 당신 홍보팀에서 미리 연락했습니다. 김태준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세요.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준 겁니다. 박민수는 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어서서 집으로 들어갔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태준은 주저하다가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조심스럽게 관리된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그를 사진으로 가득 찬 벽으로 안내했습니다. 잘 보세요. 김태준 씨.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사진을요. 김태준은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훨씬 젊은 박민수가 김태준의 아버지 김영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미래의 김앤박 개발 킹앤파크 디벨롭먼트 건설지라는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김태준은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저는 한때 파트너였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김태준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김태준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 만한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것에 조심하세요. 김태준 씨. 어떤 뿌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김태준은 그날 흔들리는 마음으로 농장을 떠났고 그의 마음은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떠날 때 그는 박민수가 전화를 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박민수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태준은 오래된 회사 서류, 아버지의 개인 서류,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할수록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위대한 김영수, 그의 완벽한 아버지는 거짓말로 세운 기반 위에 그들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피해자 중 첫 번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려고 했고 김태준의 완벽한 세상은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김태준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아버지와 박민수가 함께 있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민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를 건설한 모든 이야기에서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해 뜨기 전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지 씨, 그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파일, 모든 문서, 1990년 이전의 모든 것입니다. 민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모두 김태준 기업 본사 지하 창고, Underground Storage Room at 김태준 Enterprise Headquarters 돔에 있습니다. 김태준 씨, 수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갈 겁니다. 창고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선반에서 상자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렇게 바랜 종이, 오래된 계약서, 흐릿한 사진들을 뒤지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커킹 합작투자 1985라고 표시된 폴더였습니다. 김태준의 손은 떨렸고 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합작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토지거래 계약서, Land Transaction Contract,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계획,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는 2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에드워드 킹과 박민수 존 파커의 서명이었습니다. 맙소사 김태준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고 진실은 페이지마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박민수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함께 땅을 사고 위대한 것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에드워드 킹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박민수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에게서 땅을 훔쳤습니다. 박민수의 돈을 사용하여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이 될 것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매스꺼웠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회사,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도둑질로 지어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려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홍보 담당자인 서지혜, 취희였습니다. 김태준 씨,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방금 굿모닝 대한민국, 굿모닝 코리아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사무실에 TV를 켰습니다. 그의 농가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는 박민수가 있었습니다. 네, 김영수, 에드워드 킹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한때 파트너였습니다.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양심을 잊었습니다. 인터뷰어는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김영수, 에드워드 킹가 당신에게서 훔쳤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씨 가문의 재산에는 아무도 파헤치기를 원하지 않는 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가장 큰 투자자인 이준석, 리준석이었습니다. 김태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리준석은 요구했습니다. 우리 주식이 돌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이준석, 리준석은 그르렁거렸습니다. 어떤 늙은 농부의 이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은 앞에 있는 문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박민수의 농장으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가 커피 한 잔과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는 두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오래된 파일들을 찾았죠? 왜 지금입니까? 김태준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왜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까? 박민수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준 씨.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에게는 결코 용기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땅을 훔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김영수, 에드워드 킹가 저에게서 훔친 것으로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말이죠. 김태준은 거기에 앉아 박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 에드워드 킹가 어떻게 민수를 설득하여 그들의 파트너십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했는지, 그가 민수가 죽어가는 아내의 침대 옆에 있을 때 움직였는지, 그는 민수의 돈을 사용하여 관리들을 매수하고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박민수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김태준이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할 때 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논평을 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답을 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전략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창고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 Last Will and Testament는 김태준 리처드에게 진실이 드러날 때 열어보세요라고 표시된 봉투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아직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도시 전역에서 이준석, 리준석이 매우 흥미로운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박민수, 존 씨. 이준석, 리준석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준, 리처드 킹은 당신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농가에서 박민수는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김태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사진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꿀 사진입니다. 김태준은 그날 밤 늦게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봉인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준 리차드에게 진실이 드러날 때 열어보세요 라는 글귀는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로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에 불안한 필체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박민수, 존 파커가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는 뜻이다. 나는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이제 네가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박민수 존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네 어머니가 아플 때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 다른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지지해준 사람. 하지만 나는 탐욕스러워졌다. 모든 것을 가져갈 기회가 보이자 나는 그것을 가져갔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고, 네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약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네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네가 가장 큰 투자자로 신뢰하는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서류를 위조하는 것을 도왔다. 박민수 존가 죽어가는 아내의 병원에 있을 때 공격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그다. 그를 믿지 마라, 김태준 리차드. 그는 30년 동안 김태준 기업 킹 엔터프라이즈를 장악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 죄를 이용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집에 있는 내 개인 금고 비밀번호 132435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다.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라.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빠 김태준은 편지를 3번 읽은 후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지 린다 씨, 내일 모든 미팅을 취소해줘요. 그리고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의 회사 참여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자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 House Located in 서초구 서울로 운전했습니다. 금고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서재의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보험 인슈런스이라고 표시된 두꺼운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배신이 분명해졌습니다. 김영수 에드워드 킹은 박민수 존 파커에게서 훔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은 김태준 기업 킹 엔터프라이즈의 비밀 주식을 대가로 그를 도왔습니다.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시 홍보 담당자인 서지혜였습니다. 뉴스를 켜봐.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이 긴급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회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김태준은 아버지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를 서류 가방에 든 채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리차드,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회사의 지도력 위기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라고요? 김태준은 불안한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유일한 위기는 30년 전 당신이 만든 위기입니다.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요? 제 아버지는 박민수 존 파커를 사기치는데 당신이 관여한 것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도요. 이준석 마르쿠스 스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리준석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요? 제 아버지는 박민수를 사기치는데 당신이 관여한 것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도요. 리준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서류들은 파기되어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도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태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험을 들 만큼 영악했습니다. 리준석이 대답하기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 요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리준석 씨,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사기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요원들이 준석을 수갑 채워 데려가자 박민수는 김태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사장님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직접 말씀드리긴 어려우셨지만 이준석, 리준석의 계획과 금고한 증거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처럼 은폐하려 할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이제 김 사장님이 이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김태준은 아버지가 훔친 꿈으로 세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준석, 리준석, 체포에 대한 논평을 원하는 기자들과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주주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금고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서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원래 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박민수에게 속했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박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사장님, 회사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준은 몰랐지만 서울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지혜는 자신의 옛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인 젊은 변호사가 김영수와 이준석, 리준석을 만난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사기 문서에 서명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김태준 씨, 서지혜는 속삭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시네요. 지혜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어머니와 김영수, 이준석, 리준석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김영수 씨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 건너편에서는 김태준, 이 경기도 양평군 소재 농가 주방, farmhouse kitchen located in 양평 카운티, 경기도에서 박민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김태준은 서류철을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원래 땅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것입니다. 처음부터 박 사장님 것이어야 했습니다. 박민수는 서류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태준 씨, 그 땅에는 아버님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 배우님이 저를 배신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석유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 쓸모없는 농지를 수십억 원어치로 만들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김태준은 공기가 방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측량 결과는 가짜였습니다. 박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은 측량사들에게 돈을 주고 숨기게 했습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그 땅의 진짜 주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지혜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만나야 해요. 긴급. 혼자 오세요. 김태준은 김태준 기업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 파킹 가라지 안더 김태준 엔터프라이즈 빌딩에서 기다리는 서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룬 듯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님이 박민수 씨에게서 모든 것을 훔치도록 도운 변호사였습니다. 서지혜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지혜는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갑법대를 졸업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머니가 서류 위조를 돕는다면 어머니의 커리어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석, 리준석 씨가 오늘 아침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뭐죠? 우리가 이준석, 리준석 씨가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를 장악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김태준은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만든 비밀 계좌에 대해서요.
이준석, 리준석희 씨는 모르는 계좌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태준은 아버지의 낡은 기록을 뒤졌습니다. 암호화된 스프레드시트에 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훔친 이익이 들어있는 해외 계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것이었고 비디오 첨부 파일만 있었습니다. 그가 비디오를 재생하자 훨씬 젊어 보이는 아버지가 비밀 회의처럼 보이는 곳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유는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는 카메라 밖에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그 땅 아래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비디오는 거기서 잘렸습니다. 김태준의 휴대전화가 즉시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비디오를 보셨을 겁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것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나머지를 원하시면 오늘 밤 인천항 12부두의 낡은 창고 Old Warehouse at 인천 포트피어 승리에서 만납시다. 김태준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년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고 김태준은 마음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영숙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님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서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님은 석유만 숨기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김태준 씨. 훨씬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뿐 아니라 이 도시의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왜 박민수 씨가 30년이나 기다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준석, 리준석 씨가 김태준 기업, 김태준 엔터프라이즈를 장악할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 물어보세요. 영숙은 서류철을 그에게로 밀었습니다. 답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태준, 이 서류철을 잡으려는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김태준, 이전에 본 적 없는 두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준 씨. 박민수는 진심으로 슬퍼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철 안에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서지혜는 스스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서재에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박민수와 이준석, 리준석이 함께 미소 지으며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분명히 보이는 달력이 있었는데 어제 날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감옥, 독방에서 이준석, 리준석은 전화를 끊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김영수와 그가 세운 제국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준은 그는 어떤 가족 유산은 묻어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김태준은 박민수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박민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너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어떤 진실은 묻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태준 씨. 서영숙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박 사장님. 그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날이죠? 김태준은 그들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 대답하기 전에 창고에 불이 꺼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고 몇 초 후 불이 다시 켜지자 서영숙과 서류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찾아! 박민수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이미 뒷문으로 달아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지혜였습니다. 김태준 씨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이걸 봐야 해요. 20분 후 김태준은 서지혜가 들고 있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어제 찍힌 박민수, 박민수와 이준석, 리준석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왜죠? 무엇이 이 모든 일을 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아요.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래된 회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버님이 박민수 씨에게서 훔친 땅은 석유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의 열쇠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김태준에게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터널과 저장 시설의 지도가 있었고 모두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코리안 워 중에 정부가 그곳에 비밀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아버님과 박민수 씨가 처음으로 그 땅을 사고 있을 때 그 벙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사람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서지혜는 휴대전화의 보안 카메라 피드를 확인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인 서영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서둘러 들여보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마닐라 봉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김태준은 사진들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에는 거대한 지하시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트럭에 짐을 싣는 모습, 그리고 몇몇 사진에는 김영수와 훨씬 젊은 박민수가 모든 것을 감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박민수 씨는 석유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서영숙은 설명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비밀 정보 저장 시설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기, 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문서들, 석유는 단지 거칠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왜 이것 때문에 박민수 씨를 배신했습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영숙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김영수가 얼굴이 조심스럽게 잘린 남자와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서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꼭두각시를 조종해왔습니다. 서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창백해졌습니다. 이준석 씨가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이제 김 사장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농장으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 사장님 어머니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 김태준은 서지혜에서 지희와 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함정입니다. 서지희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총을 확인하며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몇 분 전에 휴대전화로 받은 또 다른 증거, 비디오 파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었고 심장마비라는 공식적인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에서 김영수는 밤늦게 누군가와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언쟁이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은 비디오를 삭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 만큼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가 박민수의 농장으로 향하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를 뒤따르는 검은 SUV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가 오고 있습니다. 예, 카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한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김영수가
김태준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준 결혼 반지를 여전히 끼고 있었습니다. 김 씨 가족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갈이 김태준의 타이어 아래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가 파크민수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은 어둠 속에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쩐지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부엌 창문에 한 줄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에 도착하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거기에 서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태준이 25년 만에 보지 못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태준은 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레노어 킹은 그의 기억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검은 머리카락에 섞인 은색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12살 때 사라졌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메모만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김태준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레노어 킹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박민수 씨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말입니다. 박민수는 집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준 씨. 2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부엌에서 엘레노어 킹은 커피를 따르는 동안 김태준은 손을 떨리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가 검은 SUV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반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이 땅을 민수 씨에게서 훔치지 않았습니다. 엘레노어 킹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훔쳤습니다. 정부로부터. 그 벙커를 건설한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수와 박민수는 비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관리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설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곳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민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엘레노어 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을 폭로하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에게 수십억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준은 추측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초이철수 상원 의원과 거래를 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아버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 대가로 영원히 엘레노어가 말을 마쳤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일들, 대중이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들. 김태준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지혜서 히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국경찰청에서 리준석의 살인범을 찾았습니다. 누군지 믿지 못할 겁니다. 더 읽어보기도 전에 민수가 총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영숙 여사가 당신에게 준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리준석은 죽었습니다. 리준석은 단지 꼭두각시였습니다. 엘레노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배우는 아직 있습니다. 초이철수 상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씨, 이 일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해준이 따졌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초이철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아버지 편에 설 것입니까? 아버지 편에 선다고요?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엘레노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수 씨, 영상을 보여주세요.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태준, 이전에 받았던 것과 같은 영상이었지만 이 버전은 김영수의 사무실에서의 몸싸움 이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의 죽음의 전말을 보여주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가 누군가를 보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엘레노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양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들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창문을 비췄습니다. 한국경찰청입니다. 손을 들고 나오십시오. 박민수, 박민수는 음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예상대로군요. 당신의 친구 서지혜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김태준 씨. 마치 그녀의 어머니가 2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김태준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벗었고 그 밑에는 김태준, 이 알아볼 수 있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성형수술 전 최철수, 초이철수, 상원 의원의 아내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독특한 흉터였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노어 킹은 정말 25년 전에 떠났습니다. 당신은 최철수, 초이철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더 굳어졌습니다. 똑똑한 아이로군요. 당신 아버지와 똑같아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녀는 총을 들었지만 발포하기 전에 부엌 창문이 깨졌습니다. 지혜가 총을 겨눈 채로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한국경찰청입니다. 무기를 버리십시오. 그 후 혼란 속에서 김태준은 박민수가 식료품 저장실 뒤에 있는 비밀문을 통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짜 엘레노어는 한국경찰청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혜는 이마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김태준이 일으켜 쓰자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진짜 엘레노어 킹이 친숙한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태준, 이 서영숙을 만났던 그 창고였습니다. 사진에는 어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김태준 씨,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김태준은 집을 휩쓸고 있는 한국경찰청 요원들과 박민수가 사라진 비밀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서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차를 몰고 떠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씨.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김태준 씨, 서두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뒤편 농가에서는 요원들이 터널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박민수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엘레노어 킹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초이철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어두운 거리를 질주하며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오세요. 그는 어머니가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옛 김앤박 사옥. 그 건물은 수년 동안 버려져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결코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낡은 건물이 앞에 나타났고 꼭대기층의 한 개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문이 어두웠습니다. 김태준 이 차를 세우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지혜였습니다. 김태준 씨, 조심하세요. 그녀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가 터널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준은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신선한 발자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이 버튼을 누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위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김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곳에 와서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부르는
동안 계단을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을 따라 계단을 찾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라졌습니다. 낡은 나무와 파이프 담배 냄새, 각 층의 세 번째 계단의 삐걱거림, 어머니의 하이힐이 각 계단 가장자리의 금속, 스트립에서 발소리를 내던 방식. 그는 지금도 같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꼭대기층에는 사무실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총에 손을 얹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에 도착하자 그는 멈춰 섰습니다. 엘레노어 킹이 그의 아버지의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검은 머리카락, 같은 부드러운 미소. 김태준, 이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파란 눈. 안녕 자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 엄마?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엄마인가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맞아. 다른 여자, 초이철수의 아내를 만났다는 걸 알아. 그녀는 수년 동안 나를 속여왔고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어. 왜 떠났어요? 왜 날 데려가지 않았어요? 김태준이 따졌습니다. 김태준. 엘레노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력했어. 아버지가 무슨 일에 연루되었는지 알게 된 날 우리 둘을 위한 짐을 쌌어. 하지만 초이철수의 부하들이 공항에서 날 잡았어. 만약 내게 연락하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사고를 당할 거라고 했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요? 김태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파크민수를 말하는 겁니까? 엘레노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우진. 아버지와 파크민수가 땅을 빼앗기 전에 이 땅의 진짜 주인이었던 사람. 그들이 살해하고 벙커에 묻은 사람. 김태준은 발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그 숨겨진 파일에 정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태준 씨. 아버지와 파크민수가 정우진을 죽였다는 증거, 석유 정부 벙커, 그것들은 더 어두운 진실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명의 남자, 김영수, 파크민수, 그리고 김태준. 이전에 본 적 없는 세 번째 남자가 그들이 있는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터널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엘레노어가 계속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거래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파크민수는 그를 입막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자 둘 다 돌아섰습니다. 파크민수가 총을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엘레노, 네가 그에게 진실을 말할까 궁금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가 시체를 숨기는 것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 네가 정우진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입니다. 엘레노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럴까요? 파크민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레노어 계좌 명세서를 보여주세요. 정우진의 수백만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세요. 누가 먼저 움직이기도 전에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혜가 파크민수 뒤에 나타나 총을 겨누었습니다. 한국경찰청입니다. 무기를 버려. 파크민수. 하지만 파크민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너도 지하의 요원 아니면 정우진의 손녀라고 해야 할까요? 김태준은 서지혜를 바라보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밀리에 활동하며 그들이 내 할아버지에게 한 짓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파크민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정우진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상원의원과 벙커에 있는 시체들의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엘레노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른 시체들? 정우진만이라고 내게 말했잖아요. 정신 차려, 엘레노어. 파크민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초이철수가 수년 동안 우리를 보호했다고 생각하나? 그 벙커는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다. 묘지다. 그리고 내 소중한 김영수가 채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갑자기
건물의 전력이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태준은 허둥지둥하는 소리, 총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박민수, 박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서지혜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터널로 향하고 있어요. 입구가 이 건물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기대 쓰러진 어머니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피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엘레노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고,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 뒤에 진짜 증거.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서지혜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태준은 마치 꿈속의 사람처럼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벽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가 모든 것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비밀번호였습니다. 김태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어머니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김태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초이철수의 부하들이 마침내 나를 찾았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이 드라이브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살인, 은폐, 그들이 이 땅을 필요로 했던 진짜 이유. 아버지는 처음에는 괴물이 아니었어. 철수가 아버지를 타락시켰고 박민수, 박민수도 마찬가지야. 진실은 여기에 모두 있어. 사랑해, 엄마. 김태준. 이 메모를 응시하자 서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준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터널에서 또 다른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리준석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던 시체는 또 다른 가짜였어요. 그럼 누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 발밑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김태준과 서지혜는 방 건너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 속에서 김태준은 소리 지르는 소리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서지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파괴하려고 와요. 김태준은 금고에서 USB 메모리를 움켜쥐고 서지혜를 따라 옆문으로 향하기 전에 어머니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요 복도를 통해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바로 그 순간 유지 보수용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과 서지혜를 찾아라. 최철수 상원의원이 그들을 제거하라고 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김태준이 건물에 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습해졌습니다. 터널은 낡은 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지혜는 그들이 달리는 동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연히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고 멈춰 섰습니다. 터널은 거대한 지하실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날짜가 표시된 금속 보관 용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김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숨겨놓은 겁니까? 너무 많아요. 그들의 뒤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나와 총을 겨누었습니다. 초이철수의 부상에 위협이 된 모든 사람들. 당신 아버지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요? 김태준이 따졌습니다. 왜 아버지를 도왔어요? 초이철수가 우리 모두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단 그의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석, 리준석이 다른 터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셨나요? 감옥에 있던 시체,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초이철수의 또 다른 부하인가요? 이준석, 리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처럼 김태준 씨. 그녀는 너무 용감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준은 총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초이철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준석, 리준석이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양심을 갖게 된 김영수의 죽음을 명령했던 것처럼, 마치 그가 오늘 밤 이 난장판을 치우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갑자기 지하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국경찰청 요원들이 여러 터널에서 쏟아져 들어와 총을 겨누었습니다. 연방 요원입니다. 모두 멈춰세요. 하지만 이준석, 리준석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원격 폭파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시설 전체가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모든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 터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신도 죽을 거예요.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대가입니다. 초이철수가 정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준은 거칠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금고에서 USB 메모리를 확인하세요. 이미 인터넷에 모든 것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 모든 은폐, 당신이 여기에 숨긴 모든 시체들. 이준석, 준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박민수가 갑자기 그를 향해 총을 돌렸습니다. 초이철수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돌볼 거라고 했잖아요. 초이철수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내 아버지를 죽였을 때처럼, 마치 그가 오늘 밤 내 어머니를 죽였을 때처럼. 이준석, 리준석의 손가락이 폭파장치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정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이준석, 리준석의 손에서 힘이 빠져 그는 쓰러졌습니다. 박민수는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의 총알이 맞은 어깨를 부여잡고 피를 흘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김태준은 다른 터널로 도망치는 인형을 보았습니다. 서지혜, 저쪽에 다른 출구가 있어요.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 이 이준석, 리준석과 박민수를 확보하도록 내버려둔 채 그 인형을 쫓았습니다. 터널은 경사가 위쪽으로 향해 박민수의 농장, 경기도 양평군 소재, 농장 아래에 있는 관리실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문을 깨고 농가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초이철수 상원의원이 차분하게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인정해야겠군요. 초이철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당신 어머니처럼 말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상원의원님. 서지혜가 총을 들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럴까요? 초이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요. 업로드도 불가능합니다. 김태준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이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USB 메모리는 아직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분 후에 우리가 설치한 폭발물이 이 건물 전체를 터널 위에 무너뜨릴 겁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죠. 그는 자신의 총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신이 날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오늘 밤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요. 당신이 더 영리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말이죠. 김태준 씨. 무기를 버리세요. 상원 의원님. 서지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서지혜. 요원 대통령 후보를 쏘겠습니까? 그 스캔들을 생각해 보세요. 터널 안에 있는 시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모든 가족들을 말이죠. 더 큰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습니다. 초이철수가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 아버지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비겁자였습니다. 김태준, 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닙니다. 김태준 씨. 새로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모두 돌아섰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문간에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있는 채로 서 있었고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초이철수의 태연함이 무너졌습니다. 조끼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말했습니다.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 표준 장비입니다. 체이스 국장님, 맞죠?
그녀 뒤에는 더 많은 요원들과 함께 나이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 상원 의원 살인 공모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김태준, 김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말입니다. 시체, 은폐, 최철수, 초이철수의 대통령 선거 운동은 끝났습니다.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겁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철수, 초이철수가 그를 죽였습니다. 요원들이 최철수, 초이철수를 체포하려고 움직이자 그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행동을 취하며 김태준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총성 3발이 울렸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는 쓰러졌습니다. 서지혜는 총을 내렸습니다. 총구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 팀들이 터널을 뒤지고 뉴스팀들이 밖에 모여있는 동안 김태준은 어머니와 서지혜와 함께 농가주방 경기도 양평군 소재 농가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구진, 정우진보다 이 땅을 누가 소유했는지에 대해서요. 최철수, 초이철수가 왜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태준은 그것을 응시하며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태준은 어머니가 부엌 테이블에 놓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1952년에 정부 관리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원주민 지도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겨우 보이는 익숙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지하터널에서 가장 오래된 용기에 표시되어 있던 것과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이게 최철수, 초이철수와 무슨 상관이죠? 김영숙, 서영숙의 손은 떨렸고 그녀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전구진, 정우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부족 피스트라이브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가격에 정부의 땅을 팔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부족 원로들은 터널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서지혜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숨겼죠? 증거입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부 관리들, 최철수, 초이철수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족의 땅에서 불법 무기 실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파괴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수많은 토지 거래를 뒤엎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최철수, 초이철수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김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조약들이 결코 문제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 아버지는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계속했습니다. 그는 터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원본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최철수, 초이철수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농가 주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영숙이 노트북을 움켜쥐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USB 메모리의 파일 업로드가 방금 끝났습니다. 데이터에 숨겨진 것이 또 있습니다. 서영숙이 드라이브 코드에 깊이 묻힌 암호화된 파일을 불러오자 그들은 화면 주위에 모였습니다. 김영수는 최철수, 초이철수의 살인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서영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부패한 거래, 모든 돈 안 당한 토지에 대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는 전체 시스템을 폭로하기 위한 사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더 일찍 나서지 않았죠? 서지혜가 물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기야. 최철수, 초이철수는 당신 아버지가 말하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체이스 한국경찰청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
국장이었습니다. 뉴스를 틀어봐.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영숙, 서영숙이 노트북에서 뉴스 라이브 스트림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주요 방송사가 같은 속보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 상원 의원이 부상으로 사망했지만 그 전에 녹화된 자백을 남겼습니다. 비디오가 재생되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최철수, 초이철수의 모습이 나왔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료했습니다. 나는 김영수, 전구진, 정우진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살인을 지시한 것을 자백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옛 김앤박 사옥, 서울 중구 소재 옛 김앤박 사옥 아래 터널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습니다. 무기 실험 후 도난당한 땅, 그것은 모두 수세대에 걸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체이스 국장이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USB 메모리의 증거와 결합하면 전체 음모를 풀 수 있습니다. 갑자기 농가의 불이 깜빡였습니다. 아래쪽에서 깊은 굉음이 들렸습니다. 태오네어를 파괴하고 있어요. 서지혜가 뛰어올랐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의 다른 동료들이 증거를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거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최하층에 숨겨놓은 무언가 말입니다. 최철수, 초이철수도 몰랐던 무언가요? 원래 부족 문서인가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영숙, 서영숙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름들입니다. 음모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정치인, 판사, 사업가들 모두 다요. 당신 아버지는 그것을 유산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굉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야 합니다.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히기 전에 말입니다. 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이후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더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온 내부의 누군가 말입니다. 누구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 바닥이 위로 폭발했습니다. 가라앉는 먼지 사이로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숨겨진 터널 입구에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의 심장이 멈춰 설 정도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보고서 말입니다. 안녕 아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파티에 늦어서 미안하구나. 김태준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머리가 더 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비싼 정장은 터널의 먼지로 뒤덮였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김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의 부하들이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김영수가 소매의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와 나는 몇 달 동안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가 결국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은 김영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농가를 강타했습니다. 김영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철수, 초이철수의 조직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고에 대해 모릅니다. 무슨 금고요? 서지혜가 총을 여전히 겨누며 물었습니다. 이 땅이 그토록 중요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김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모두. 그들은 부엌 아래 터널로 내려갔습니다. 김영수는 그들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통로를 따라 다른 터널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족 원로들은 여기에 문서만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의 증거를 숨겼습니다.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들은 바위에 박힌 단단한 강철문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수는 오래된 열쇠를 꺼냈습니다. 초이철수의 아버지는 부족 땅에서 무기를 실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열쇠를 돌리며 계속했습니다. 다른 것을 실험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개발한 무언가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캐비닛과 오래된 필름 릴이 가득 찬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쌓았는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어떻게 만들었는지, 목격자들을 어떻게 사라지게 했는지, 또는 그들의 이야기를 바꾸게 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마음 조종? 김태준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영수는 필름 릴을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녹음을 보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이는 아무도 이 부분을 믿지 않을 겁니다. 위에서 더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터널 벽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서지혜가 말했습니다. 이곳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이 구역은 아닙니다. 김영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이것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지금 당장 꺼내야 합니다. 김태준 씨, 제가 캐비닛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파일과 필름을 신속하게 포장하는 작업을 하면서 김태준은 물어야만 했습니다. 왜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노, 그것은 진짜여야 했습니다. 초이철수는 당신을 매순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민수는요? 그도 여기에 연루되었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수 민수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초이철수는 수년 전에 그에게 마음 조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그렇게 급격히 변한 것입니다. 진짜 박민수는 그들이 그에게 실험한 날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터널이 그들 뒤로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방수 용기에 증거를 싣는 것을 마쳤습니다.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김영수가 금고 뒤편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부족 동굴로 이어집니다. 이 땅 아래로 수마일이나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좁은 통로를 서둘러 지나가는 동안 서영숙이 더 설명했습니다. 부족 원로들은 마음 조종 실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을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피난처로 건설했습니다. 여기 바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사용했던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1시간 후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팀과 평화부족, Peace Tribe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요? 체이스 국장이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용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건 말입니다. 마음 조종 실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입니다. 초이철수의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부패 시스템 전체를 폭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족의 땅은요? 원주민 지도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증명하는 모든 원본 문서입니다. 서영숙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 조종 기술의 영향 아래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이 강요한 모든 조약은 무효화될 것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진실이 파도처럼 드러났습니다. 대중은 먼저 살인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부패,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 조종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정신적 조절에서 해방된 박민수는 특수시설에서 자신의 진짜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이준석, 리준석과 초이철수의 다른 동료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난당한 땅은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김태준은 낡은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새집 현관에서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지혜가 커피를 가져오며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초이철수의 네트워크 마지막 사람이 오늘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보고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김태준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땅의 소유권 증서, Ownership Deed가 들어있었습니다. 부족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숙, 서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할 장소입니다. 정직한 무언가 말입니다. 김태준은 아버지가 작성한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제국이 아니라 지역사회센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장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유산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김태준은 부모님을 바라보았고 몇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보는 서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땅 위 언덕에서 부패와 비밀의 낡은 세상에 해가 졌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빛 속에 머물 것입니다. 끝.